네, 안녕하세요. 다운케어 팀장 최우선입니다. 저희는 AI 말동무 케어 플랫폼이라고 상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 목차는 창업 사업 기획부터 해서 제품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업 동기로 독거노인 일상 동봉 공백 해소 및 고독사이다인데요. 주요 목표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뭔가 추가를 해서 수동적이었던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바꿔보자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떠올리게 됐냐. 배경으로는 저희가 대한민국 인구수가 계속 이제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노인 비율이 증가하지만 또 혼자 사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비율도 같이 유지하면서 고독사나 케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는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확인해서 계속 열려있다면은 뭔가 119를 부르거나 이런 걸 해주고 화재 감지 또 동작 감지를 해가지고 동작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없으면은 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 친구는 정말 수동적으로 거기까지만 해줍니다. 뭔가 먼저 나서가지고 뭔가 해주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했다고 예측을 했을 때 활동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만 대의 기기가 가정에 뿌려져 있는데 이거를 수동적으로만 쓰면 너무 아쉽지 않나 싶어가지고 능동적인 기능을 추가해보자 해서 출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AI가 먼저 대화를 시도를 해가지고 오늘은 뭐가 드시고 싶으시냐 아니면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 좋아하시냐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화를 들어가서 비친습적으로 약간 본인이 정보를 수집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됨으로써 이제 노인분들에게는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또 그걸 이용해야 될 기관이나 보호자에게는 또 그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고 고독사 예방 그리고 돌봄 인력이 좀 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현황은 이제 다운케어. 다운은 이제 인터넷에서 모든 좋은 게 다 온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운을 따왔고 다운케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실버테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구성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 또는 상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전문성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북대학교 헌터학부 이문재 교수님과 또 소중대 사업대학 김민현 교수님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자금 지원도 소중대 사업단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환경 분석을 했을 때 실제 65세 이상 인구가 이번에 10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심지어 독거노인 가구도 지속하는 증가하게 되면서 22%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초기 타겟은 현재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약 30만 가구를 초기 타겟으로 잡았고 초기 타겟으로는 이제 해당 데이터나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나 노인복지기관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B2G에서 B2B로 넘어가는 거를 후기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현황인데 일단은 정부에서 계속 이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나 노인 관련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쟁사 SKT의 유구케어나 네이버의 클로바 그리고 표돌효손이라는 로봇형 기기를 봤을 때 이제 이 친구들의 장점은
이미 멀리 퍼져 있다거나 자연어 처리가 우수하다. 아니면은 로봇이, 그러니까 인형형 로봇이기 때문에 친숙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이제 누구피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가 부족하고 네이버 클로버도 이제 상시대가 불구하고 또 로봇형 기기 같은 경우는 고가의 하드웨어를 추가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해결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AI를 통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품을 한번 개발해봤습니다. 저희의 SWT 분석으로는 기존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약점으로는 이제 초기 AI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와 위협으로는 이제 정보 복지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쪽이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위협이 있다고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독거노인에게는 AI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추가하고, AI 말동무 대화인지는 자연스러운 대화 제공인데, 자연스러운 대화 제공이라는 게 이제 좀 추상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먼저 드린 서류를 보시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말을 하거나 뭐 말을 빨리 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보면은 이제 말을 좀 느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사투리를 쓰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학습을 해서 사투리 쓰시는 분은 사투리로, 그러면 말을 일반 사람보다 좀 늦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건강 분석 기능이 있고요. 위험도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를 가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도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기에 추가할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노인분들과 대화를 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B2B나 B2C, B2C 이제 보호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 준다거나, B2B로 복지기관에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방식을 후속으로 한번 추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특장적으로는 이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AI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독사를 미리 왔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개발 과정으로는 이제 요구 사항 정의나 아키텍처 설계가 마련되었고, AI 대화 엔진 프로토타입을 이제 파인 튜닝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보호자용 앱은 이제 시제품으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으로 이제 초기 구축 비용이 매우 적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여서 소프트웨어만 추가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용성 접근성도 이제 이미 30만개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매우 높고, 이제 따로 추가적인 기기 조작 없이 그냥 먼저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접근이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능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에는 사후 기능에만,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만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선제적으로 먼저 말을 걸어오는 패러다임 전환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드웨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로의 기반으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좀 더 뛰어나게 해봤습니다. STP 전략으로는 시장 세분화, 독거노인과 보호자, 복지기관과 지자체로 세분화를 해봤고요. 현역 시장은 이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30만 가구와 또 그 보호자, 그 부모를 가진 보호자까지 해서 현역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이제 AI 감정 케어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서비스로 포지셔닝 했고요. 기존 서비스보다 좀 더 인간적으로 또 감정에 추구를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헬스케어 AI 스피커나 시니어 케어 로봇 같은 이제 새로운 로봇이나 하드웨어를 하는 것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단순히 이제 괜찮으시냐 아니면은
이제 문자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 답변이 안 오면은 뭐 119에 연락을 하는 이런 단순한 확인 서비스보다 좀 더 이제 정서적 건강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이나 유통 전략도 계속 말한 것처럼 이미 뿌려져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한톡 전략도 이제 공공성과 사회 문제 해결 효과를 중심으로 홍보함으로써 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는 초기에는 B2C, 이제 기업을 상당히 정부를 상대로 이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B2B로 확대해서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확장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B2C로는 이제 보호자에 대해 추가적인 구독 서비스나 이런 걸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종으로는 이제 스마트 실버케어이나 스마트 IoT 연동 플랫폼으로 진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이제 QM 및 MVP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확장하고 공공조달하는 것을 27년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 다각화나 기술 회자 구축은 27년 말과 28년 이때까지 연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 계획으로는 이제 수요 계획 자금 이 정도 필요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조정 한번 해봤고요.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이나 공공사업 초기 매출도 한번 이끌면 어떨까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자금도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 정도 될지 아까 분석을 해봤고요. 주요 수익 모델은 이제 B2G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보고 이제 B2B나 B2C 연계로 수익을 한번 내보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사업 계획은 1단계 B2G로 시작을 해서 B2B와 B2C로 진출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버 케어, 노인 케어를 이제 통합으로 해주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저희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제 서비스, 응급환자 안심 서비스도 노인분들의 소리나 이런 거를 다 듣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개인정보 관련해서 수락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편승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이런 수락을 이중으로 받지 않나요? 그래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B2C 유저 리스트도 이제 아직까지는 30만 가구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B2B나 B2C로 연장을 해서 저희 수익을 좀 더 넓은 범위로 넓히고 싶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발표를 해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하드웨어 구성이 없이 한다고 하는데 그럼 상품이 뭐예요? 상품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현장에 이제 실제 30만 가구에 뿌려져 있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기기입니다. 이 기기에는 실제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기에 이제 기본으로 탑재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를 해서 AI로 대화를 걸어오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건 정부가 깔아주는 거잖아요. 네? 저 장비는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장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먼저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B2G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를 뚫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GPT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GPT와 차이점은 일단 GPT나 이런 거는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말을 먼저 걸어야 되는데 친구들은 계속 24시간 내내 노인분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말을 먼저 걸어준다는 장점이고요. GPT나 이런 거는 구독도 해야 되고 이런 노인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또 GPT는 상용, 그러니까 범용성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저 사람 다 쓸 수 있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걸 특화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뭐 우울증, 뭘 드시고 싶은지 등등을 하는데 특화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타겟 사용자가 되는 65세 이상 분은 네. 고노미를 몇 분이나 만나봤어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공익을 보호병원에서 공익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하루에 최소 100명씩 10,000명 이상 만났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공익 기간에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한 번씩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노인분들이 뭘 원하시나, 뭐를 먹고 싶은데 본인 자녀들한테 말을 잘 못하시거든요. 뭐 회를 먹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이걸 왜 못하냐? 그러니까 뭐 부담 주기 싫다, 혹은 애들이 연락을 안 한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AI가 오늘 뭐 보셨어요? 하면은 오늘 뭘 봤는데 뭐 음식이 나오더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보호자한테 원래 이제 오늘 어떤 거 보셨는데 뭘 드시고 싶다 하시더라 하면은 이제 보호자가 그리고 회를 하나 사간다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노인분들을 많이 만나봤냐는 질문에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됐어요. 감사합니다.